안녕하십니까.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과학책 수다를 떨고 있는 잡학다식 고3입니다. 그의 묻어가는 김사서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세 번째 시간에 우리는 모두 외계인이다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 과학책 소설입니다. 그래서 400권대 책이 아니고요. 800권대 가셔서 책을 찾으셔야지 마션 책을 찾을 수가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요. 이 책은 아무도 가보지 못한 불모지 화성에서 고립되어 살아남기 위해 극한 미션을 치른 한 남자의 고군분투 이야기. 한마디로 화성판 로빈슨 크루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011년에 전자책으로 먼저 출판이 되었고 2014년도에 종이책으로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책의 성공에 힘입어서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흥행 돌풍을 일으킨 작품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과학책 수다를 떨어보겠습니다. 이 책의 작가인 앤디 위어가 하드코어 SF라고 말했는데, 하드코어 SF는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소프트한 SF가 있으니까 하드코어 SF라고 하죠. 하드 SF라고들 얘기하는데요. 과학 소설의 핵심을 이루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원리, 공학적인 원리,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완전히 깔고 정확한 기반 하에서 과학적 정합성과 논리를 맞춰서 SF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소프트 SF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무시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아광속을 막 돌파하고 얘기했는데 그런 거는 소프트한 SF들이고요. 마션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꼼꼼하게 원리들을 다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듣는 순간에 아, 이거는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라고 와닿는 거죠. 하드 SF는 그런 장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션에서 주인공 이름이 와트니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화성에 가서 끊임없이 고치고 뭐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저는 맥가이버 아시죠? 그렇죠. 환장했습니다. 네. 따다다다단 따다다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엄청 좋아요. 네. 저는 그걸 아시네? 네, 좀 됐습니다. 네. 저는 맥가이버가 되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고삼님은 어떤 오버랩이 됐나요? 이 책을 저는 보면서? 이거 보면서 제가 그런 거, 관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그 영화 E.T.가 생각났어요. E.T. 왜냐하면 이분 식물학자잖아요. 와트니 식물학자인데 E.T.를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선을 딱 타고 왔어. 근데 지구라는 별에 얘가 잘못해서 조난을 당하는 식물학자인 거예요. E.T. 식물학자거든요. 알고 딱 들어오고 가잖아요. 꼬마가 주먹으로 딱 들어오고 가잖아. 그러니까 이 식물학자가 막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겨우겨우 애들이랑 하고 자전거 타고 막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송신을 겨우 해서 자기가 타고 온 모선을 타고 돌아가는 거예요.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E.T. 시각에서 보면 마션하고 똑같은 말. E.T.가 와튼이랑 같은 거죠. 무사히 지구로 돌아온 저는 E.T.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참고했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요. 뇌피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마 참고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책은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듯이 책으로도 나왔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그러면서 과학적 오류가 찾아보면 좀 있어요. 그렇죠? 사실 굉장히 잘 쓴 거긴 한데 오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오류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처음에 영화 볼 때도 그렇고 책을 볼 때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이거를 왜 이렇게 했을까? 왜냐면 화성이 대기압이 엄청나게 약해요. 그러니까 한 지구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대기압이 낮다는 게 무슨 뜻인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압력이 없다는. 그렇죠. 압력이 없으니까 바람이 무지하게 세게 불어도 어쩌죠? 압력이 없으니까 풍압이 약한 거예요. 시작할 때 보면 막 폭풍에 휩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세게 불어도 압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바람이 그렇죠. 무지하게 약한 거죠. 앤디오도 자기 인터뷰에 그 얘기를 했대요. 당연히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로빈슨 크루소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연이랑 인간의 대결.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만들려고, 생존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알았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한 거다.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그렇죠. 근데 진짜 몰랐을까요? 이걸 몰랐다고 하면 이 책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진실은 물론 작가만 알고 있겠죠. 그리고 보면 와트니가 화성에서 그냥 뭐 걸어 다니는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던데요. 그렇죠. 지구처럼 이렇게
걸어다니.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성이잖아요. 네, 우리가. 근데 그렇죠. 지구의 중력이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1. 물론 달보다는 조금 더 있는데 그 달 보면 되게 스페이스 오디세이 보시면 물론 뭐 그 다음에 아폴로 11호 영상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때 얘기 드렸습니다. 아폴로 11호는 아마도 스탠리 큐브릭이 찍었을 것이다. 자세한 거는 BTS 보시면 돼요. 불타는 사이언스 BTS 다 이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다 찍은 거란 얘기가 있어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찍고 뭐 각본은 아서 시클락이 썼다. 이런데 광고를 또 하시네요. 그렇죠. 자꾸 써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중력이 없고 약하면 어떻게 되죠? 붕 떠서 다녀야 되거든요. 네. 이걸 월면 점프, 홉 점프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유가 있어요. 안 뛰고 이렇게 걸으면 넘어져요. 균형을 잃기 때문에. 넘어지는데 거기서 보면 기억나시죠? 마치 사막에 다니는 것 같아요. 실제 찍은 데가 그쪽이에요. 중동 쪽에서 찍었거든요. 걸어 다녀. 환하게. 그렇죠. 말이 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나 엄청나게 힘들구나. 막 사막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나 진짜 힘들어. 나 혼자 살아. 이런 거 확 살긴 해요. 약간 영화적인 그 상상력 같긴 합니다. 네. 국립과천과학관에도 월면 점프 체험할 수 있는 전시물이 있다고 그렇죠. 아시죠? 이게 되게 재밌거든요. 여기 과천과학관에 보면 월면 점프 체험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뛰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저는 탈 수가 없어요. 왜요? 이게 몸무게랑 키 제한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오셨다가 타려고 했다가 망신당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애들도 그래서 몸무게 잴 때 보면 이렇게 가려줍니다. 선생님들이. 애들도 자기 몸무게가 공개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딱 체크를 하시고 예약하셔서 타시면 되겠습니다. 네. 깨알 홍보네요. 그렇죠. 재밌습니다. 아주 네. 재밌습니다. 또 영화에서 보면 와트니가 끝부분에서 우주복 장갑에 구멍을 내갖고 그쵸. 공기압으로 아이언맨처럼 추진해서 움직이는 장면 딱 나오잖아요. 사실은 영화에서는 그걸 하거든요, 정말로. 근데 책에서는 와트니가 이거를 얘기를 해요. 야, 내가 구멍 뚫어서 이렇게 하면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데 네. 우주복까지 입었는데 100kg 내는 게 몇 개 구멍 뚫었다고 그걸로 추진력으로 날아간다? 막 이렇게 확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 어렵다고 표현하겠습니다.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원작에서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와트니가 이 얘기를 약간 해요. 그러면서 뭔 헛소리냐 하고 완전히 무시당한 건데 이상하게 영화에서는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근데 재밌긴 합니다. 재밌긴 한데 사실 원작이랑 좀 다른 거죠. 영화니까 아무래도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냥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날아갔다. 멋있잖아요. 그런 거. 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이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감자를 심는 거 나오잖아요. 본격 먹방이죠. 네. 감자 먹방 영화. 화성에서 과연 감자를 키워서 그거를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요. 보통 얘기하시는 두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다라는 분들도 많고 충분히 그 공간을 격리시키고 공기를 그렇게 해서 좀 비닐하우스처럼 만들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화성 흙들로도 재배가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맞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좀 제어를 해줘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왜냐면 화성의 흙이란 게 뻘겋잖아요. 산화철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거를 먹으면 사실 철분이 중독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철분이 너무 많으면 그걸로 좀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그런 흙에 대한 또 이해도가 필요한 거예요. 정화라고 그래야 되나? 나중에 이제 책 쓰고 난 다음에 또 나온 건데 큐리오시티라고 이제 화성에 간 탐사선이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녀석이 있거든요. 걔가 보니까 과염소 산염,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금기 같은 그런 과염소 산염이 이렇게 좀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흙을 정화를 안 하면 사실은 농사 짓기 어렵다. 그래서 좀 정화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책에서 재밌는 게 각종 애드립이 난무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애드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솔직히 얘기 드리면 저는 반지의 제왕 빠입니다. 반지의 제왕 너무 좋아하고요. 책도 3번 봤고 영화도 한 5번씩 봤습니다. 진짜 빠시네요. 빠입니다. 완전 네. 그 덕심으로 무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책이나 영화를 볼 때 그 부분이 너무 반가웠어요. 엘론드 회의라고 얘기하거든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막 비밀 회의. 그렇죠. 근데 그게 영화 혹시 반지의 제왕 아니 저는 그런 류를 좋아하지 않아서.
축하드립니다. 정말 재밌는 걸 보실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요? 꼭 보십시오. 반지의 제왕 강추합니다. 반지의 제왕에 보면 엘론도 얘기가 나오는데 인간, 요정, 난쟁이 뭐 거기 호빗 이런 애들이 모여서 이 반지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건가 회의를 하는 게 엘론도회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요. 그래서 똑같은 거죠.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이 같은 일을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엘론도회라고 하고 그 작전 얘를 구하는 작전명이 보시면 아시겠죠. 엘론도회. 참 대단하다. 그래서 저는 그게 딱 오더라고요. 엘론도 너무 좋아. 참 한번 꼭 반지의 제왕을 봐야 되겠네요. 네, 책은 쪽지기 좀 네. 그럴 수 있고요. 영화를 보십시오. 네. 그러고 책을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마션 책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요즘 최대 관심사인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를 쐈잖아요. 그렇죠. 로켓을 쏴서 네. 지금 사실 민간 우주선을 9년 만에 미국에서 쏜 거죠. 미국 본토에서 쏜 것처럼. 왜냐하면 나사가 이제 유인 우주선을 안 쏘고 네. 사실 러시아 걸 빌려서 그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좀 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나사가 이제 외주를 준 거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한테 그 크루 드래곤이라고 이번에 그 우주선을 보낸 거죠. 네. 그래서 유인 우주선을 다시 쏘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지금 사실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든데 나라 전체에 약간 국격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이런 우주 탐사를 한다는 거는 너무나 설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설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들 자체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너무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잖아요. 재밌다는 표현밖에 할 수 없는 아주 재밌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뭐 화성에 식민지 건설을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그렇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천재다가 돈이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 아이언맨 얘기했지만 이 사람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이잖아요. 그쵸. 돈 많아, 머리 좋아, 근데 괴짠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화성에 8만 명을 실제 식민지를 내가 건설할 거를 목표로 하겠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거의 일환인 거죠. 부자의 별난 취미생활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만 볼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더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나사도 2024년에 달로 다시 유인 탐사선을 보낼 거고요. 계획입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이 마션처럼 유인 탐사선을 보낼 계획을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션 시대도 이제 곧 다시 진짜 올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주 여행을 갔다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든가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근데 사실 좀 그 화성까지 가도 굉장히 머니까 뭔가 좀 기술이 더 발전돼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마션에 나오는 그런 것들은 곧 일어날 수 있다. 2030년에 우리가 진짜 눈으로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돈을 많이 모아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가려면. 이거 타려면 몇십억, 몇백억 정도로는 안 되고요. 좀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가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가야 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티켓을 한번 살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처음부터 뭐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게 아니고 어떤 뭐 책을 읽어서 영감을 받았다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이 사람이 SF 소설에 되게 뭐 영감을 받은 소설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 SNS에 트모로 시작한 SNS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자기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우리가 언젠가 한번 언급할 것 같은데 아이작 아시모프 책을 어릴 적부터 읽었다는 걸 약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이라고 책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되게 저는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이거 정말 재밌다라든지 추천한다든지 이런 게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거는 힘들다는 얘기인데. 이게 딱 뭔가 자신이 딱 아이작 아시모프 훌륭하지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데 약간 SF 소설인데 우주 제국의 뭐 행성 제국의 몰락이나 재창생 딱 보면서 느낌이 오잖아. 내가 식민지를 건설했어. 우주 대제국을 건설하겠다라는 발상은 약간 이런 데서 출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주에 가면 또 문제가 되는 게 우주 방사선이 되게 많이 노출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그 부분이 살짝 안 나오는데요. 네, 그렇죠. 대부분의 이제 우주 비행사들이 이 우주 방사선에 많이 노출이 되세요. 만약에 화성을 갔다 그러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적절히 이걸 막아주지 않으면 방사선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대기는 그걸 막아주거든요. 근데 우주 공간에서는 그 우주 방사선 그대로 다 막기 때문에 맞습니다.
피폭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요. 그래서 6개월 정도 비행을 한다 그러면 우주 비행사는 우리가 평생 맞을 거에 한 60% 정도에 노출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왕복으로 갔다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워튼이 같으면 그거 만약 안 했으면 좀 이제 방사능을 너무 많이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실제로 나사가 시험을 했습니다. 쌍둥이 비행사들한테 시험을 해서 우주 공간에 간 사람하고 이제 여기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했더니 우주 방사선만은 아닙니다. 어쨌든 실험을 했더니 상당 부분에 있어서 기능이 저하되고요. 뭐 심장이 조금 더 작아진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그냥 발견이 됐다 해서 멈추지 않고 그럼 이 문제를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선의 그런 막아주는 기능들도 해야 될 거고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재밌는 게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물곰이라는 벌레가 있어요. 물곰 처음 들어보셔요? 네. 그렇죠. 네. 저도 사실은 예전에 신문 기사에서 보고 이거 되게 신기한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작습니다. 1.5mm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엄청나게 작은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어 공룡보다 더 이전부터 있던 생물이라고 하고요. 이제 웃긴 게 이게 섭씨 150도부터 영하 273도까지 다 살아있어요. 끓는 물에 넣어도 얘가 안 죽어. 한마디로 273도면 그 절대 온도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차온 거거든요. 거기서도 얘가 안 죽는 거예요. 버티는 거죠. 진공 상태에서도 버팁니다. 우주 공간에 붙여서 놨더니 얘가 살아있어요. 뭐 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기작이 있습니다. 이 어떤 형식으로 사는데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모든 그런 신진대사를 딱 차단을 하는 거죠. 이 생물이. 그리고 심지어 아까 우주 방사선 얘기를 했지만 500배 정도 강하다고 합니다. 일반 생명체에 비해서. 그러니까 나사가 이래서 사실은 요거에서 끝났으면 그냥 그렇구나 할 텐데 나사가 재밌게도 이 물곰의 그런 걸 연구를 해서 돌연변이 우주 비행사에 접목하겠다는 재밌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좀 무서워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물곰이 우리를 지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누차 얘기했지만 저희에겐 집단 지성이 있습니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단결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은 다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자, 이번 네 번째 시간에는 바션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더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것으로 마치고요. 좀 더 궁금하거나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책을 읽으시거나 영화를 다시 보시거나 그런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큰 활약해주신 자팍다식 고3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